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UPI 부회장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에 한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측에서 탄핵 사태 이후에 침묵하고 있다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한국 사태에 대한 비난과 또 그들의 보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렇게 탄핵 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치 체계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를 분열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 이어서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께서는 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결국 윤 대통령을 비난함으로써 한국에서 진보적인 야당이 대선에 승리해서 자신들과의 그런 관계나 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유리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한 북한의 그러한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using it to criticize not only President Yoon but also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pointing out that Yoon is a dictator. So right now they're using it for propaganda purposes to try to criticize South Korea, perhaps even implicate the U.S. as being involved or condoning Yoon's behavior, and then they'll maybe try to divide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undermin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politics. Well, I think North Korea is just trying to embarra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u know, President Yoon is considered to be a hardliner on North Korea issues, so the North Koreans are probably hoping that by criticizing him, they may help the progressive party in North Korea help them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그리고 이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미주리주 대법원에서 북한 IT 기술자 14명을 형사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해킹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북한의 그러한 외화벌이와 또 여러 가지 교란 작전에 이들이 투입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발동한 중요한 이유가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 서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에 취약하고 또 선거 조작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 조작에 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VOA 뉴스에서 이 북한 IT 기술자들을 기소한 내용들을 보도한 것을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이 형사 기소한 북한 국적자 14명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들은 중국 소재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러시아 소재의 볼라시스 실버스타 CEO인 정성화와 옌벤과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이끌고 있는 김유성과 리경식, 수석 매니저 김무림, 리문철, 중간 관리자 조충범, 현철성, 석광혁, 손은철, 일반 IT 직원인 최정용, 장철명, 정경철, 김혜원, 고충석 등입니다.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의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북한 국적을 감추기 위해 수백 명의 미국인 신원을 훔치거나 대여 또는 구매를 했으며 이후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과 기관에 IT 원격 근로자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고용주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약 6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 당국에 안긴 수익은 최소 8,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14명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전자사기 범행 음모, 자금 세탁, 신원 도용 범죄 음모, 가중 신원 도용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북한 국적자 1명당 최대 6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 14명에 대해 공개 수배를 하고 신상정보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이들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공고문에서 중국 소재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금융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여기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자금 세탁,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특정 사이버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미 그전부터 한국에 침투해서 괴란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자신들의 그러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친북인자로서 포섭하고 괴란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가 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라는 첫 번째 방영 프로그램에서 NTD TV의 조셉 필립 앵커가 방영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중국의 그러한 한국 침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조셉 필립 앵커가 준비한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요약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은 중국이 민주주의 그러한 정부가 아니고 사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인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비열한 정부이고 그러한 중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하고 또 그 내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OA 뉴스에서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벌인 그런 스파이 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의 내용들까지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they are trying to destroy our way of life. Whenever anybody's talking about the actions of the Communist Chinese government, we have to take it seriously and do whatever we can to stop them. 앞서 한국의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되고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지만 현행 법률론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은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에 미국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의 인터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고든 전 박사나 다른 미국 정치인들처럼 훌륭한 결정이었고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향후에 전개될 내용들이 오히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과 또 한미일 협력 관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토마스 신킨 알스리트 연구소 정책국장께서도 한국에서 이러한 탄핵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심의 과정이 합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한국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한국 동맹과 또 한미 동맹과 또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올바른 설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I think is commendable. He adopted a more pragmat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China than his progressive predecessors, less conciliatory, and a very bold, politically risky move in reconciling with Japan, which again was very much in alignment with U.S. strategic objectives. And certainly the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would go in a very different direction. I think the U.S. is going to find itself in a very different situation than we thought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from a U.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emocracy is preserved and that proper procedures are followed. And of course, the U.S. is interested in, the stability of such an important ally and partner. Decision is up to the Korean people on how to effectuate that. Clearly the U.S. is looking on with great interest.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그 의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동북아 국제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편성할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카딘 미 상원 외교위원장께서도 결국 중국은 자신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친중 동조자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활약할 것이고, 이러한 사태를 자신들에게 이용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미일 3국 협력과 동맹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결국 한미일 동맹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m sure they'll try. I think th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re pretty strong and stable, so it's not in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So. I don't think those efforts are going to be nearly as successful as might be in some other part of the world. But again, we're very blessed in the Indo-Pacific to have nations with very stro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a well-educated and informed population, which is the best antidote to malign influence. We know that the PRC is actively engaged in the region. They want as many pro-Chinese sympathizers as possible. So when they see opportunities, they move. So yes, we would have to watch how they operate, but we have confidence in the people of South Korea. I think that was one of the great accomplishments of the leadership of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put aside some of the historical challenges we've had to recognize that we have a common security concerns and some common interest. I hope that will continue. It's certainly in Korea's interest, it's in the U.S. interest and Japanese interest. We recognize that some may try to politicize that for local political reasons, but I think it's in Korea's interest to make sure that alliance continues. Well,
certainly have concerns not just about China, but also North Korea and Russia in terms of trying to seize this moment to try to shape the Asia Pacific, Indo-Pacific region in ways that benefit them. So far, I haven't seen any indications that they are, but no doubt that it's something that's probably on the minds of leaders in those countries, which is why, again, I just continue to stay in very close touch and reinforce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 I think it's important to be vigilant.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와 의결 모든 과정들은 한국의 미래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1868년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하원 양원제이고 또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때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마지막에 상원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그때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잔임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그러한 대통령 선거 해 일정에 맞춰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어쨌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그 결정이 상원에 달려 있을 때 모든 미국 내의 여론은 탄핵해야 된다고 그 탄핵을 지지하는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만 이때 이 마지막으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마지막 한 표를 쥐고 있었던 에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이 결국은 부결표를 던짐으로써 존슨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론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한 에드먼드 로스 의원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과 또 당파성에 의한 정치적인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고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다면 결국 삼권 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이끌려 다니는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부결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은 그 국가의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로서 또 동북아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린치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세계 정세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어떤 여론, 단순한 감정적인 그러한 정세에 따라서 마치 인민재판처럼 법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러한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더더욱 냉정하게, 더욱더 냉정하게, 철저하게 법적인 그러한 원칙과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또 신중하게 모든 사안들을 다 검토하고 또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러한 증인과 또 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그런 헌법기관 재판소와 또 정부 또 정당들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러한 국가의 운명과 세계 정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사안을 놓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또 세계 정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 지도 국가로서의 역량이 있음을 온 세계에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세상